안녕하세요. 후지필름 영상 미러리스 X-H2S 퍼펙트 가이드 첫 번째 영상 5세대 시스템으로 발전한 고속 플래그십입니다. 지난 5월 31일 X 서밋을 통해서 X-H2S가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스피드와 파워라는 테마를 가진 고성능 카메라였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X-H2S가 초당 40매 블랙아웃 없는 고속 연속 촬영과 초당 120회 연산 처리가 이루어지는 피사체인식 AF, 그리고 무려 6.2K 고화질로 기록할 수 있는 동영상 기능 등 각 요소마다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이러한 X-H2S의 실력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성능의 핵심인 5세대 센서와 프로세서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스템이 어떠한 부분에 기능적인 발전을 가져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H2S와 함께 공개된 5세대 센서와 프로세서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매우 큰 폭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먼저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X-Trans CMOS 5 HS라 이름 붙여진 이번 센서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약 2610만 화소를 갖췄습니다. 이면조사 방식으로 동일 화소수에서 수강 면적을 넓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빅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차이입니다. X-Trans CMOS 5 HS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AD 컨버터와 변환한 데이터를 이미지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회로를 센서 바로 뒤에 고밀도로 쌓아서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센서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이전 모델인 X-Trans CMOS 4와 비교해서 약 4배가량 빨라졌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센서가 촬영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일을 담당합니다. 이미지를 모니터나 파인더로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AF나 노출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촬영 시에는 이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센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이 모든 기능이 발전하게 됩니다. 덕분에 H2S는 초당 40매 전자 셔터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120프레임 고해상도 라이브 뷰, 4K 120프레임 고속 영상 촬영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센서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는 X 프로세서 5가 처리합니다.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서는 바디 내장형 손떨림 보정 장치를 위한 CPU를 별도로 분리하고 동작 클럭을 약 64%가량 높여서 더욱 빠르게 작동합니다. 반면에 소비 전력은 기존 모델의 절반으로 줄여서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딥러닝 기능이 더해져서 피사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등의 AF가 가능하며 더욱 다양한 비디오 코덱을 탑재하고 지원하는 기록 매체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성능 센서와 프로세서가 실제로 촬영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H2S의 연속 촬영 속도는 초당 40매입니다. 촬영 중에 AF와 자동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필드에서 연속 촬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동안에 AFC와 AE가 작동해야 하고 모니터와 파인더로 움직이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이미지가 왜곡 없이 선명하게 담겨야 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촬영과 AF, AE, 라이브 뷰를 모두 이미지 센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가 초당 이미지를 읽어내는 속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당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빠른 연사와 정확한 AF, 블랙아웃 없는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랙아웃이란 촬영 시에 화면이 잠깐 검은색으로 깜빡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X-H2S는 빠른 센서 덕분에 이러한 현상 없이 마치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X-H2S의 센서는 초당 120프레임을 읽어냅니다. 초당 40매 연속 촬영을 하는 동안 나머지 80프레임으로 초점과 측광, 라이브 뷰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촬영 컷과 컷 사이에 2프레임을 온전히 이러한 기능에 할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카메라는 초당 40매 연속 촬영을 할 때 순간적으로 많은 용량을 처리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기록할 수 있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내부의 버퍼 용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XH2S는 CF 익스프레스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최고 속도로 촬영할 때 최대 약 4.6초 184장을 한 번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도를 조금 늦춰서 초당 30매 촬영을 한다면 최대 33초 이상 1000장 이상을 멈추지 않고 기록합니다. XH2S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피사체 인식 AF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사람의 얼굴, 눈 등을 구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동물과 새, 자동차, 모터사이클, 비행기와 기차까지 연속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는 각 분야의 피사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를 인식하는 초점 기능은 초당 40매 연속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 셔터로 촬영해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는 AF 알고리즘도 개선돼서 보다 원활하게 대상을 따라가며 화면 안의 피사체의 크기가 아주 작아도 포커스를 맞춥니다. AF는 최대 -7 EV까지 작동할 수 있어서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후지필름은 XH2S의 AF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AF 작동 방식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XH2S는 프로 사진가들에게 AF 영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 사진가들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어떠한 플래그십 카메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고 일관된 의견을 전했습니다.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영역이 바로 파인더입니다. 파인더는 피사체를 바라보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XH2S는 프로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전자식 파인더의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파인더의 화소는 약 576만 도트로 증가했고 재생률도 120프레임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후지필름은 이 XH2S의 파인더의 광학 요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파인더의 4군 3의 구성 모두에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면서 파인더의 확대 배율을 0.8배로 높이면서 동시에 화면의 끝부분까지 왜곡 없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후지필름은 이전부터 파인더의 설정을 카메라 외부에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요. XH2S 역시 파인더의 재생률, 해상도, 아이센서 선택 등 다양한 부분을 카메라 외부에서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지필름은 XH2S의 모드 다이얼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오른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셔터 버튼의 위치도 앞쪽으로 비스듬히 옮겨서 무거운 렌즈를 장착했을 때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탱하기 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은 더 큰 렌즈, 무거운 장비를 고려한 것으로 대구경 렌즈를 장시간 사용하는 프로 사용자를 위한 변화입니다. 더 크고 두껍게 설계한 그립, 포커스 레버와 가깝게 배치한 AF-ON 버튼 등은 AFC와 연속 촬영을 많이 활용하는 스포츠 사진, 새 사진, 레이스 등의 분야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는 촬영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XH2S의 콘셉트에 따른 것입니다. 셔터 버튼 역시 반셔터로 AF를 작동하게 하는 것과 완전히 눌러서 셔터가 작동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작동 사이에서 충분한 저항을 가지면서도 분명한 구분감이 발생하도록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카메라의 각 부분은 필드에서 악천 후에 노출되더라도 촬영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 사양의 실링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덧붙여서 XH2S는 후지필름 X 시리즈 최초로 CF 익스프레스 타입 B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SD카드와 비교해서 더 많은 용량,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메모리인데요. 덕분에 고속 연속 촬영 시에도 카메라의 버퍼 용량을 빨리 메모리로 옮길 수가 있고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프로레스 HQ와 같은 고화질 코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입출력 단자에도 풀사이즈 HDMI 규격을 채용하고 마이크와 헤드폰 단자를 각각 적용하는 등 영상 영역에서 활용도 높은 기능이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XH2S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비디오 촬영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